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미移民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현지 시간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번의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 만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들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11일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 인력의 미 입국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조성과 관련해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 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데 신속히 합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애초 이날 LG 엔솔 측이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미국 측 사정을 이유로 지연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 브리핑에서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11일 정오 애틀란타 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자진 귀국을 선택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국적자 14명, 즉 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또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점과 관련해 현재 진인 비자가 유효하다면 불이익이 없다는 건 확인이 됐다며 이스타 등 구체적 비자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인 찰리 커크가 어제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열린 정치 행사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날 커크는 아메리칸 컴백 투어의 첫 일정으로 연설 중이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총탄은 약 200야드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발사됐으며 커크는 목 부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청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으며 커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장면은 일부 영상으로도 공개됐습니다. FBI는 사건 직후 한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총격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석방했습니다. 총격범은 여전히 신원 미상 상태로 연방 및 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암살로 규정하며 사회적 증오와 분열을 멈추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커크를 기리기 위해 미국 국기를 조기 개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커크는 18세의 나이에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하여 대학 캠퍼스에서 보수주의 이념을 전파했습니다. 또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서도 젊은 층 지지 결집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아내 에리카 프렌츠베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번 사망 소식은 보수 진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한 10대 학생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0일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반께 덴버에서 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교외 지역의 에버그린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총격은 교내에서 발생했으며 학생 2명이 총에 맞아 크게 다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총을 쏜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도 총상을 입었으나 이 학생이 어떻게 다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다친 학생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경찰이 나와 사건 전후 상황을 조사하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이 학교는 9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콜로라도 제퍼슨 카운티는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2명의 학생이 총을 난사해 학생과 교사 포함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사망자로 기록된 여성은 사건 당시 부상으로 인해 20여 년간 고통받다 합병증으로 지난 3월 숨졌습니다. 미국의 고질병인 총기 범죄는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프라미스원 은행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객들이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추석 무료 송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개인 계좌 고객은 1인당 최대 $1,000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OFAC 규정에 따른 해외 송금 가능 국가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매년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온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로 조지아,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프라미스원 은행 전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은 직접 만나지 못하는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무료 송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따뜻한 정성이 고국에 더 가볍고 빠르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부문인 죽수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죽수는 10일부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심 인근에서 무료 시승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라스베이거스 내 여러 리조트와 호텔, 공연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죽수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운행 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더 많은 목적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죽수의 운행은 미국에서 운전 장치가 전혀 없는 전용 로보택시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첫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로보택시가 기존 차량을 개조해 보조용 운전대와 페달이 있는 것과 달리 죽수는 운전 장치가 전혀 없는 로보택시입니다. 또 차량 내부에는 서로 마주보는 4개의 좌석이 있으며 앞뒤 구분 없이 양방향 주행이 가능합니다. 죽수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무료 시승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언제 유료 운행을 시작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죽수가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운행에 들어가면서 로보택시를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에서 유료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오스틴과 애틀란타에서는 우버와 합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최근 오스틴에서 모델 Y 차량을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